저희가 이게 이재명 당대표께서 당원들과 소통을 위해서 만든 당원존입니다. 제가 이것을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당대표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당사에서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권리당원과 소통의 장으로서 당원존에서 하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곳에 하게 됐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가 출마 선언을 낭독한 이후에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대변인?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송영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기 순이익이 올해 6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초유의 일입니다. 초과세수도 1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의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국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국운 상승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만 경쟁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세계의 정당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평화를 지켜야 할 정치적 결사체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함께 국정을 이끌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토에 가서 터키에 가서 열심히 국익을 위해 활동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한번.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함께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집권 여당의 책무입니다. 지난 6.3 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습니다. 70%에 육박하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땀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은 압승에 실패했습니다. 위기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법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다운 책임과 실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똘똘 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 저 송영길이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성장판을 지방으로 넓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호남의 반도체, 충청의 AI 데이터 센터, 영남의 로봇까지 비수도권에 1,600조 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특히 호남 서남권에 800조 원이 투입됩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팹 4기가 들어섭니다. 유치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짜 속도전입니다. 여당은 그 속도전의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예산으로 규제 혁파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치우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은 만큼 저는 당에도 전담기구를 만들어 정부의 속도전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800조 원의 씨앗이 4년 안에 반드시 꽃을 피우게 만들겠습니다. AI는 속도전, 반도체는 국력입니다. 국력전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 세워야 합니다. 단군일의 최대 사업인 AI 고속도로를 당이 앞장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에 옐로우 카드를 보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다음 총선은 레드카드입니다. 레드카드가 무엇입니까? 총선 패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선에 지면 정권 재창출도 없을 것입니다. 정권 재창출이 없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가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이끌어내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 사람인가,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누구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습니까? 총선의 필승카드 송영길이 있습니다. 오직 국민의 삶을 보듬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끼얹는 진짜 여당, 그 위대한 민주당을 저 송영길이 반드시 다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송영길 1999년 젊은 피 수혈 1호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민주당과 함께 해왔습니다. 민주당의 역사가 저 송영길의 삶입니다. 2022년 대선 저는 당대표로서 이재명 후보를 온몸으로 지켜냈습니다.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을 찾아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발목 인대가 끊어져 2번이나 수술을 받고도 목발을 짚고 거리에 나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괴한이 망치로 제 머리를 내리쳤지만 다음 날 붕대를 감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1cm만 위에 맞았어도 목숨이 위험했다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0.73% 24만 7천 표 차이로 손끝에 닿았던 승리를 놓쳤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윤석열 취임 한 달 만에 열린 지방선거, 패배가 뻔했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질 줄 알면서도 저는 당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5번이나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개양, 제 정치적 뿌리이자 부신과도 같았던 그 지역구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개양은 이재명 후보의 근거지가 되었고 마침내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엮어낸 돈봉투 사건으로 당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탈당했습니다. 당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329일 동안의 감옥 생활, 어떤 보호막도 없는 광야에서 버티고 또 버텨 마침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로 인해 고생하던 동료 의원들도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약속대로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다시 입은 파란 점퍼는 제게 단순한 선거복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감사와 책임의 상징이었습니다. 점퍼가 너무 소중해서 잠잘 때 벗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 송영길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왔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혹독한 시련도 이겨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온 저 송영길이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분이 연수구에서 오신 분. 파이팅. 김동엽 파이팅. 이번 전당대회를 향한 당원과 국민의 명령은 간명합니다. 기득권 논리와 이념 싸움을 벌이고 오직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을 위한 경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3가지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시장의 불길을 확실히 잡겠습니다. 부동산의 문제는 서울의 공급 부족입니다. 금융 조세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송영길이 판을 바꾸겠습니다. 용산 미군 반환부지 수십만 평을 통째로 개발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노른자 땅의 녹지 공원과 함께 청년 실업부부 무주택자를 위한 24, 32평 아파트 5만 원을 합리적 가격에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공공택지 임대주택도 바꾸겠습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 임대가 아니라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고 집값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임차인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청년이 세계로 나아갈 기회를 열겠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웅풀인 청년 10만 명을 세계로 보내겠습니다.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하고 경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겠습니다. 청년이 세계로 나가 기회와 경험을 얻어 다시 시작하는 길을 열어낼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장보고 10만 프로젝트입니다. 2030 청년의 주거도 바꾸겠습니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현행 약 20% 내외입니다. 이걸 50%까지 끌어올리고 모듈형 기숙사를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주식시장의 우상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하겠습니다. 당선 즉시 주가 누르기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청년 종잣돈 슈퍼 ISA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죠. 이것을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송영길은 흔들리는 당을 다시 3번 경험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만든 세계적인 콘텐츠 오징어 게임에서 주인공 성기훈은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저는 흔들리는 당을 3번 경험이 있습니다. 2021년 4월 7일 재보선 때 서울시장 선거부터 패배했습니다. 부산시장도 패배했습니다. 참패로 휘청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어 무너진 당의 중심을 다시 세웠고 치열한 대선 경선을 관리해서 이재명 후보를 탄생시켰습니다. 거센 불길을 잡아 승리의 주춧돌을 놓아본 사람입니다. 흔들리는 당을 진짜 여당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당원 주권 AI로 완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원은 지금까지 당의 주인이었습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동원되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당원은 민주당의 심장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더 이상 당원을 선거용 병풍으로 세워두지 않겠습니다.
당당한 권리당원의 시대, 당원이 주인되는 진짜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당비만 내는 당원, 나라를 움직이는 주역으로 당원의 목소리는 당의 담장을 넘어 대통령실로 국회로 정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당원의 의견이 국정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국정 반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당원이 제안하고 토론하는 의제가 당론이 되고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이어지는 당원 주권 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당원은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당론의 설계자입니다. 민주당원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AI로 완성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처음으로 1인 1표가 적용되는 전당대회입니다. 당원 한 분 한 분이 진짜 주인이 되는 역사적 첫 걸음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AI 당원 광장을 만들겠습니다. 150만 당원이 언제든지 의견을 내고 그 뜻이 당론을 넘어 국경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AI로 정책과 입법을 더 빠르게 정교하게 뒷받침하고 딥페이크와 가짜 뉴스로부터 우리의 선거를 지키겠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 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당원이 명령이 국정이 되는 나라 저 송영길이 만들겠습니다. 총선 필승 대표카드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2030 없이는 2030 대선이 없습니다. 저 송영길 총선 필승 대표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한 누구보다 뜨거운 열망과 그 열망을 현실로 만들 경험과 실력이 있습니다. 이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161명의 동료원과 뭉치고 150만 당원 동지와 뜨겁게 연대하겠습니다. 2030 세대 지지 없이 2030년 대선이 없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모두 2030으로 임명하겠습니다. (2030) 특별위원회 플랫폼을 만들어 2030이 당의 주요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자신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4년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당이 가장 집중해야 할 시대 과제는 이심동심, 당청 동색으로의 힘으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번 박빙의 승부에 운명을 거는 정당이 아니라 청년과 중도 스윙보터의 마음을 포용하고 민주개혁 세력의 가치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정당, 저는 그 길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저는 부도위기의 인천을 살려내고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첨단 국제도시로 인천을 전환시켰던 광역자치단체인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애로와 국정에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팀 민주당, 총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민주당, 가슴 뛰는 승리의 역사를 저 송영길이 다시 만들겠습니다. 위기를 이겨본 사람입니다. 무너진 당을 다시 세워본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해내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송영길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저희 방송에서 전해주셨는데요. 송 의원님이 대통령님과 만찬을 하셨을 때 대통령님께서 형님이라고 못하리란 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인지 일단 궁금하고 명심이 김민석 전 총리나 정성래 전 대표가 아니라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만남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당 대표는 이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원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답변을 하시고 사실은 오늘 당원과 국민들께 반드시 전달돼야 될 메시지가 아까 휴가 선언문에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좀 가려지지 않았으면 한다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이제 관련한 질문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안녕하세요. 뉴시스 한지혁 기자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이전에 그 언론에서 밝히실 때는 정청래 전 대표의 출마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선제적으로 출마 선언하신 거잖아요. 혹시 변화가 생긴 이유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청래 전 당대표께서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시간의 문제이지 이미 사실 변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종속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출마 선언하게 됐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만 더 맨 앞줄에 계십니다. 독립신문 기자 이구수입니다. 어제 송 대표님께서
배제구하고 광주 일부의 아름다운 하이라는 글을 보고 깊게 감명받았습니다. 근데 방금 속보에 배제구 야구부에서 6개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시 징계 논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개월 징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에 제가 페북에 올린 것은 배재교 교장 선생님과 학생 야구 감독이 모두 광주 제1고까지 찾아와서 눈물로 간성을 하고 함께 광주 학생운동 기념탑과 5.18 묘지를 참배한 것은 감동이었고 또 이러한 사과를 받아주는 우리 제1고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의 그런 포용적인 태도 역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앞으로의 그 징계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보니까 출마 선언문이 너무 상세하게 잘 돼 있어서인지 관련된 질문은 없었는데 네. 마지막 질문을 그러면 아니 더 물어보라 그러세요. 지금 몇 분까지 시간.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항상 제한 없이 질문을 받고자 하는. 예, MBN 신영빈입니다. 예. 그 전준위에서 이번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선호 투표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정청래 전 대표가 가깝다고 알려진 최고위원분들이 오늘 공개 최고위에서 좀 반발을 하셨거든요. 네. 송 대표님도 이제 결선 투표제가 있고 결선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김인석 전 총리님과 연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선호 투표제로 결정되면서 혹시 김 전 총리님과의 연대나 이런 방식 등에는 좀 변화가 있을지도 한번 아시다시피 이 선호투표가 결정된 것을 저는 존중합니다. 이 결선투표 방식이 하나고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는 면도 있고 저로서는 좀 좋게 보는 것이 어찌됐건 사표 방지 심리가 없어지게 됐잖아요. 모두가 한 표만 찍는다 그러면 나는 두 사람을 찍고 싶은데 두 사람이 다 좋은데 누구를 찍을까 사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던 지지자 유권자들에게 그 고민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1등, 2등 찍어주면 다 합산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송영길을 찍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저로서는 승리의 카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5분 채우고 그럼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적인 질문은 다음번에도 계속 이 홍보님과 소통할 시간이 있을 것임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서서 손주신 기자님.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이제 당내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긴 해가지고 후보법 개정 관련해서 좀 대표님 입장이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제 입장은 일관되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보완이 되지 않겠는가 입장을 일관되게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송영길 후보님 그 언론인 여러분과 자주 간담회를 가지실 거죠? 네, 이제 오늘부터 언론 인터뷰가 쇄도해서 가능하면 인터뷰 많이 나갈 생각이고요. 오늘 아침에 제 방에서 이제 우리 저 지지하는 의원님도 한 5분이 모여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양부남 국회의원님, 그리고 양부남이 오셨나요? 그리고 전남에서는 이계호 국회의원님이 함께 하시기로 했다는 보고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경남에서는 김두관 전 장관님께서 송영길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잠깐 나와서 인사 한번 오십시오. 많은 인재들의 힘을 모아서 든든하게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그런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추가로 이제 질문, 네. 뭐 한 번만 더 받아보시죠. 질문이 여기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받아보시죠.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선언문에서 민주당을 구조적 다수 정당으로 만드는 것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시면 감사해요. 지난번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실 때 이인재 후보가 약 500만 표를 가져가고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DJT 연합을 하고 이해창 후보가 IMF를 초래한 정당의 후보이고 두 아들 병역비리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9만 표, 1.1%를 승리해서 신승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세 후보가 분열돼서 나왔기 때문에 42%가 남짓해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2022년 때 득표 결과 이번에 2024년, 25년 내란에 이후에 했던 득표율 차이가 거의 1.59% 밖에 안 납니다. 그만큼 50%를 못 넘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소수의 상태를 안정적인 다수의 집권 여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민주당이 또 집권하자는 걸 넘어서 제 생각은 일본의 자민련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이 자민련 3분의 2 개헌선을 확보했습니다. 강력한 이 보수 정당인 트럼프 정권이 있습니다. 푸틴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있습니다. 유럽의 독일 지금 AfD, 독일의 대한 정당, 거의 극우 정당이 일부 지방에 지지율이 40%를 넘어가서 히틀러 나치당 초기의 모습이 아닌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공포가 유럽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경화되는데 이재명 정부에 정말 이렇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세계적으로도 아주 소중하고 귀한 정부입니다. 이것을 우리 동네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우리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정치적 결사체가 있을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도 합리적 보수와 2030대 젊은이들이 이 이재명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모이도록 하는 임무가 저희 집권 여당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질문은 더 받지 않도록 하겠고요. 예. 혹시 후보님 아까 문답에서 말씀하시지 못한 마무리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마무리 한번 더 할까요? 예,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터키에 가셔가지고 무슨 포럼에 외국 패널들이 질문할 때 원고 없이 바로바로 즉답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 이 해외에 나가도 자랑스러운 대통령, 원고를 보지 않고 트럼프하고도 시진핑하고도 눈을 마주치고 자신의 체화된 우리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우리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국정을 보다 힘있게 뒷받침해줄 민주당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 당대표와 지도부의 워딩을 보면 이런 국제 무대에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그런 언급이 너무 적었습니다. 맨 국내 문제로 뽁닥뽁닥하는 모습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스라엘 네탄야후에 대한 지적을 할 때도 우리 민주당은 목소리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목소리도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 이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동네 정당처럼 축소가 됐습니다. 이 정말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정치적 결사체로서 일본의 자민당, 국민의힘과만은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일본의 자민당, 러시아의 통합 러시아당, 중국 공산당, 조선노동당,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과 경쟁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나가는 이 강력한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민주당의 꿈이 저의 꿈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